Hi, Camilla. Let me turn on speech translation. It's nice to finally talk to you. Es bueno hablarte finalmente. No puedo esperar a alquilar tu casa. 안녕하세요. 자원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구글 밑에서 발표한 실시간 통역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반응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고요. 동시 통역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기계가 다 해주는데, 뭐, 이런 형태의 반응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굉장한 발전이고요. 굉장한 발전이고, 특별히 이제 이 구글 동시 통역 기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 타임이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을 시작을 하고 사실 바로 통역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요. 이제 그래서 어순이 그래도 스페인어하고 영어는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앞쪽에서 딜레이가 거의 없이 조금 진행을 하면서 몇 초 정도 딜레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여전히 이제 그런 제약에 대해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냥 봐서는 동시 통역 되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페인어하고 영어가 굉장히 이제 유사한 언어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동일하진 않지만 어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라틴어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다든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 가능은 하지만 또 지원을 하겠지만 이제 그 속도가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이 이제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동시 통역을 하려다 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부정어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딜레이 타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걸 줄이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오류가 또 많아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의 언어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클로드나 뭐 챗GPT나 이런 데서 번역을 많이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언어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 통역이나 기본적인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잘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단순한 회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제법 잘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거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제 겐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를 또 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다른 수업들에서도 또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딥러닝은 딥하고 러닝의 두 가지 키워드로 조합된 단어이고요.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딥이 있고 러닝이 있다. 러닝을 보면 우리가 학습한다, 배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때 사람의 학습하고는 좀 다른 트라이얼 앤 에러 이 방식으로 학습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딥 러닝이라고 했을 때 딥이라는 것도 있었죠. 딥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맨 처음에 수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딥러닝 나오기 바로 직전에 물어보면은 왜 딥이냐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깊이 있는 이해 잘 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많은 네트워크들이
네트워크 레이어들이 연속적으로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굉장히 딥하다라는 측면에서 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층들은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입력을 받아서 다음으로 입력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시퀀셜하게 한 줄로 쭉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모델에서의 학습이라고 한다면 이 변환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 고양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나올 것인가, 이런 형태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이잖아요. 딥러닝 모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은 무엇이냐? 모델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전체적인 구조, 요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우리가 펑셔널 이제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이제 네트워크 구조. 왜냐하면 이제 층과 층 사이, 그리고 이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가 그래프 형태로 연결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빠르게 이제 딥러닝 전반적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자, 그럼 분류 네트워크와 생성 네트워크가 뭐가 다르냐? 기본 구조가 이제 생성 네트워크하고 분류 네트워크가 서로 반대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레이어 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층으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면 이제 분류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 층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 층으로 전달해서 개나 고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전파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파를 잘 해야 되는데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 요거를 백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역전파를 사용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가중치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들이 이제 각 레이어가 이제 다음 층으로 넘기기 위해서 넘길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곱하고 더하고요. 그냥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주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최근엔 그리고 또 대부분 리니어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음수는 제끼고 이제 양수의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곱하기 더하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돼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그 곱하기 나누기, 뭘 곱할 것인가, 뭘 더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것을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예, 그 파라미터들의 값을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 네트워크는 반대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이걸 주면은 이제 층 넘어가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반대 과정이 완전히 반대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훌륭한 분류 모델이 있다면 요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 훌륭한 생성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생성 모델이 있다면 요걸 조금 개선하면 훌륭한 분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뒤집으면 되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요 사이에 뒤집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네트워크 레이어들이 있고 또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일단은 반대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네트워크를 실제로 구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입력을 받아서 자,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0, 0, 0, 0, 0, 0, 0, 1. 자, 원하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 0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0, 0, 0, 0, 0, 1, 0 이렇게 되면은 이건 숫자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숫자가 각 숫자, 아라빅 넘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노드의 개수가 몇 개죠? 노드의 개수가 10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완전 연결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3136개 정도로 이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리쉐이프층을 통해서 이걸 2차원으로 다시 3차원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업샘플링층을 통해서 키워주고 합성호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정보를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업샘플링 통해서 다시 키워주고 다시 구조적인 정보를 조금 더 만들어준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행성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분류 네트워크를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합성곱층으로 보통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미지가 들어가서 합성곱 특징 추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 하죠. 네, 맥스풀링 레이어를 가지고 다운샘플링 한 다음에 또 합성곱하고 또 다운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래튼에서 1차원으로 바꿔주죠. 1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 완전 연결층 해가지고 출력이 나갑니다. 0000001 하면은 이제 얘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서가 진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새롭게 들어가는 층들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이게 맥스 풀링 레이어, 이제 일종의 다운 샘플링인데 그게 들어갔는데 반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 샘플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플래트는 여러 이제 3차원 혹은 2차원 입력을 이제 1차원으로 바꿔주는 게 플래튼이었는데 그걸 반대로 1차원에서 이제 다차원으로 2차원, 3차원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리쉐이프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노드의 숫자가 지금 3136개거든요. 왜 굳이 3136개인가? 요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기는 100개여도 되고 3000개여도 될 것 같은데 왜 3136개인가?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리쉐이프를 했을 때 이게 딱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얼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은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하면 얘가 313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3100이 아니라 3136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런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코드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아까 이제 두 가지 층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었죠. 리쉐이프 층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 층이 들어갔습니다. 자, 각각의 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쉐이프 층입니다. 리쉐이프 층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옆으로 쭉 늘어나 있는 1차원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2차원 데이터 혹은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업샘플링 층인데요. 업샘플링 층은 맥스풀링의 반대라고 그랬죠. 근데 맥스풀링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란 이제 이런 행렬 매트릭스 이미지를 이제 작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중에서 이 4칸 중에서 가장 큰 거 잡아서 넣고 또 4칸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이 가능한데 요거를 복구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대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왜냐면 손실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픽셀 정보 하나만 가지고 원래 있던 값을 다 찾아내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복사를 시켜줍니다. 자, 일단 보면 원래 거를 이제 찾는 건 불가능하니까 여기 파란색 있죠? 요거를 4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흰색은 또 4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을 또 이렇게 4개를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2배로 커진 이런 행렬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2배로 키웠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미지 리사이즈를 한 건데 이렇게 이미지 리사이즈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요 다음에 합성곱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합성곱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원래 이미지가 2배로 그냥 탁 확대하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픽셀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겠죠. 이렇게 딱딱딱 돼서 이제 무슨 마인크래프트 하듯이 이렇게 픽셀이 눈에 탁 다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합성곱층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원래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킬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요 합성곱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샘플링 층이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를 원래 있던 정보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합성곱층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합성곱층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원본 그러니까 0000001이라고 줬을 때 이거를 숫자 0에 가까운 방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업샘플링층과 그리고 리셰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생성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리셰프층과 업샘플링층, 업샘플링층이 새로운 층이 들어간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셰프하고 업샘플링, 아니죠? 죄송합니다. 업샘플링하고 합성곱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생성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생성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숫자 0을 줬으면 이렇게 나오고 1, 2, 3 숫자가 잘 나오죠, 그죠? 숫자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약간 흐릿흐릿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는 이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쓴 글자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고 좀 많이 흐릿흐릿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가?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라라는 명령은 따로 주지 않았죠. 그래서 뭐냐 이렇게만 나오면 돼라고 해가지고 조금 뭉뚱그려가지고 타겟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보셨던 그런 흐릿한 형태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실제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개인입니다. 자,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이제 원본하고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자, 이거의 이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굉장히 사실은 불순합니다. 자, 생성자와 환별자가 함께 성장하면 생성되는 데이터질을 형성한다. 자, 경찰하고 위조 지폐범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조 지폐범은 돈을 위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패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직업이 가짜 돈을 만듭니다. 이 경찰은 이 위패를 찾아내는 자, 이거는 진짜고 요거는 가짜야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직업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둘이 이제 싸워야 되겠죠. 자, 위패범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위패범이 사실은 진짜 초보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별로 진짜 같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도 초보예요. 그래서 경찰도 초보라서 위패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정말 어설픈데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면서 경찰이 성장을 합니다. 아, 이거는 위패고 이건 위패가 아니야.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요. 자, 그 와중에 위패범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위패범이 보니까 아, 요렇게 만들면 얘가 걸리고 요렇게 만들면 안 걸리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트라이얼 에러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걸리고 요렇게 보니까 안 걸리네.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위패범의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패범의 실력이 성장하다 보면 경찰도 그렇죠. 경찰도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하게 됐는데 다시 그 사이에 위패범이 좀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더 공부를 하겠죠. 학습을 해서 이거는 진짜고 이건 가짜야. 라고 공부를 하면서 경찰도 성장을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패범은 위패범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위패범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위조지폐 감별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적대적 성장, 적대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적대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생성형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개념만 사실 잘 알아도 뒤쪽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위패범하고 둘이 있었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모델로 가져오게 되면 생성자라는 거하고 판별자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고요. 판별자는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판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생성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생성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제 가지면 되겠죠.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뭔가 합성곱층, 업샘플링층, 완전 연결층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만들어낸 이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 하고 판별을 해야 되겠죠. 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이런 판별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판별자 네트워크 구조는 기본적인 오늘 분류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입력이 쭉 받아가지고 얘가 개다 고양이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얘가 판별자에서는 이제 개다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생성된 이미지가 진짜다 가짜다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이미지, 얘는 가짜 이미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맞추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의 경우에는 이제 랜덤한 숫자를 받아서 진짜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성 네트워크를 쓸 때는 0000001만 줬어요. 요거는 이제 0을 만들어, 1을 만들어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랜덤한 숫자를 줄 수가 이제 0000001을 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얘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는 이제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입력을 주면 항상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하다. 똑같은 입력을 줬을 때 똑같은 이미지가 항상 나온다. 우리는 좀 다양한 이미지를 받고 싶은데 똑같은 이미지만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랜덤한 숫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번호는 신경 안 쓸게.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요건 신경 안 쓸게. 그냥 진짜 같은 이미지만 만들어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0000001을 주는 것이 아니라 0.1, 0.8, 0.7, 0.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의 벡터 입력을 받아서 무엇이든 상관없는데 진짜 이미지 같은 숫자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구조가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랜덤한 숫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래스 인포메이션 이제 이게 0번이냐 1번이냐 숫자 0이냐 1이냐 2냐 요런 정보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간단한 구조를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하는 구조 없이 케이스 인풋 없이 그냥 랜덤 벡터만 입력을 받아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네. 자, 요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가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돼요. 자, 생성자가 있었어요. 판별자가 있었어요. 둘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판별자도 학습을 해야 되고 생성자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학습을 시킬 때 일단 생성자한테 뭔가 이제 시켜요. 자, 생성을 해봐. 시켰습니다. 그럼 판별자가 이걸 판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자는 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자한테 학습을 시켜줘야 되니까 정답을 줍니다. 요건 진짜고 요건 가짜야. 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맞춰가지고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겠죠. 이 나온 결과가 이제 판별자가 경찰관이 이제 했어요. 이제 뭔가 판별했어요. 얘는 진짜다, 얘는 가짜다 판별을 했는데 얘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제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성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가 틀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틀리면 얘는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최대화되도록 생성자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판별자는 이제 요 짧은 구간에서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요 큰 구간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루프가 계속 돌면서 이제 학습이 스텝 1, 2, 3, 4 이제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 에포크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거죠. 자, 모델을 실제적으로 안에 넣어가지고 학습시키게 되면 우리가 코드를 쓰게 되면 생성자만 따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루프를 쓰면 이제 판별자가 같이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별자는 생성자를 학습할 때는 가만히 있어라. 얘는 너는 가중치로 움직이면 안 돼. 가중치는 고정이야. 라고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 하고, 이제 판별자를 학습시킬 때는 요 중간에 있는 다른 이제 작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생성자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지만 판별자와 생성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이 되는, 하지만 순차적으로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이제 배치 정규화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배치 정규화층은 중간에 우리가 겐 네트워크를 만들 때 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배치 정규화층이 있어야 이게 학습이 조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정규화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신경망이 있을 때 신경망이 출력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작아지진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쓰는데, 이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제 음수인 거를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아지진 않는데 0까지가 끝인데 이제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커져가지고 그 다음 층에 들어갈 때는 사실 그 무한대로 커진 그 입력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것이 일부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도된 바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커져가지고 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학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생성할 때는 이미지가 뭐 값이 어느 수준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0에서 255 사이, 이제 요거를 픽셀 컬러 값은 0에서 255 사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 혹은 뭐 마이너스 1에서 좀 많이 봐줬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요정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정규화를 시켜줘야지 전반적인 학습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요 배치 정규화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에는 출력을 이제 배치 단위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출력, 이제 들어와가지고 출력이 된 이제 이 출력을 배치 단위로 그 안에서 정규화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레이어가 되겠어요. 이제 네. 보통 이제 입력을 맨 처음에 넣을 때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 시켜가지고 넣잖아요.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한다든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써가지고 정규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력 시뿐만 아니라 층마다 정규화를 진행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 배치 정규화 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겐하고 생성 네트워크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생성 네트워크하고 겐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판별자와 생성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